서울 한복판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이에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지혜.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일어날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현우를 위해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러 나선 거였죠. 아들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마 마음의 자식은 늘 아이잖아요. 현우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산다니까 가끔씩 반찬이라도 갖다 줘야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인 최서아에게 전화를 해도 통받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지혜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죠. 지혜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하고 알려준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지혜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애써 돈 모아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부부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 마당에서 며느리 서아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꼭 부부처럼 말이죠. 지혜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저게 대체 뭐야? 지혜 씨는 다급하게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지혜 씨를 본 서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서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야,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현우는 어디 있고? 지혜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서아의 대답은 지혜 씨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니, 현우 오빠는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지혜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여긴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서아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지혜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나가?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서아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도 비죽비죽 웃더라고요. 지혜 씨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눈빛으로요. 지혜 씨는 그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어디 있어? 지혜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서아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지혜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혜 씨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지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지혜 씨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끝없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 씨는 일찍 일어나 현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현우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우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지혜 씨의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부터 지혜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현우의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며칠 후 지혜 씨는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지혜 씨, 혹시 아들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네? 법원이요? 지혜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글쎄, 며느님이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현우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지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바람? 우리 현우가? 사실 지혜 씨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뭔가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었죠. 지혜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현우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들의 성격상 큰 실수를 했다면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현우 형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현우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요. 지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는데 사람들 시선이 좀 현우 형도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 우리 현우가. 하지만 지혜 씨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아들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며느리의 주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우를 찾아서 무슨 일인지 똑똑히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서아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지혜 씨는 현우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봤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안 보이던데요? 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지혜 씨는 우연히 현우의 대학 동창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현우 형,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니? 제발 좀 알려다오.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지혜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왜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현우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애가 증거까지 있다니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현우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지혜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말도 못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서아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지혜 씨는 집에 돌아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죠. 그날 밤 지혜 씨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현우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들어봐야지. 만약 아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함께 책임져야 하고,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그리고 평생 모르고 살았던 자기 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지혜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고시원에 도착한 지혜 씨는 낡고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새끼가 이런 곳에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현우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아, 현우 씨요? 3층 302호에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현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지혜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단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302호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렸는데 지혜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현우는 살이 쏙 빠져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엄마, 여긴 어떡해? 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 씨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비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걸이가 전부였죠. 지혜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서아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현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잘못해서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서아가 네가 바람 피웠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던데 정말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현우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현우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엄마도 이 일에서 손 떼세요. 바로 그 순간, 지혜 씨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숨기려고만 하다니요. 지혜 씨는 아들의 좁은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현우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현우야,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아니, 엄마가 봐야겠. 지혜 씨는 평생 아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아가 현우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현우가 서아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우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현우가 알게 되자 서아가 먼저 선수를 쳐서 현우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가면서요. 현우야, 이게 다 뭐야? 서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이 나쁜 년이. 현우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요. 서아가 증거까지 다 조작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요? 지혜 씨는 그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감정이었죠. 현우야, 내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요? 가져와. 어서. 지혜 씨는 아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들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서아가 현우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간들에 현우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 너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내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요. 서아가 이혼 서류에 내가 모든 걸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어요. 뭐라고? 언제?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요. 서아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냥 사인해버렸어요. 지혜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현우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지혜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한다. 네? 엄마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똑똑히 되돌려줄 거야. 현우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어요. 평생을 착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 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던 능력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둘씩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60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지혜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서아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죠. 서아가 상간남인 박태민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이미 1년도 더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현우에게는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낼게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뭐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지혜 씨는 서아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서아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서아가 박태민과 함께 다정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 듯이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지혜 씨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집, 즉 지혜 씨가 피땀 흘려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을 더욱 확실히 굳혔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현우와 자신에게 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혜 씨는 먼저 서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오자 지혜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아야,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 네? 뭐라고요? 서아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잖아.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직 이 집에 내 지분이 남아있어. 사실 지혜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지분 30%를 등록해 뒀었거든요. 물론 교활한 서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서아는 어쩔 수 없이 지혜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 씨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거실 한복판에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대형 액자들을 보란듯이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서아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내 아들 사진 거는 게 뭐가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문제야? 지혜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아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인 박태민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앞에서는 안절부절못했고 서아와 함께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굴지 못했어요. 서아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내보낼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지혜 씨는 그들의 소곤소곤하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웠죠. 지혜 씨는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시끄럽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직 현우만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마치 현우가 언제라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현우 오빠는 여기 안 와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서아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아들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야. 지혜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아와 박태민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주를 넘지 않았죠. 서아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박태민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지혜 씨의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서아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떻게든 어머님 좀 내보내봐. 박태민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란 말이야. 하지만 지혜 씨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서아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가엾은 서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서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지혜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하지만 지혜 씨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차분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똑똑히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충분하다고 하더라. 서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서아야, 네가 우리 현우한테 저지른 짓들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단다. 지혜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했던 것들 말이야.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사진들, 네가 꾸며낸 가짜 문자 메시지들 전부 다 밝혀졌어. 서아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몰래 현우 핸드폰을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작업 문자를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지? 지혜 씨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철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현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비열한 수법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파헤쳐낸 거죠. 서아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내놔 보세요. 있지, 아주 많아. 지혜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툭 꺼냈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현우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박태민이랑 호텔 들락날락하는 불륜 사진들까지 여기 다 있단다. 서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서아야, 내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지? 나도 젊을 때는 밖에서 험한 일 하면서 돈 벌었어. 그것도 꽤 오래. 지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혜 씨는 젊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특별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온갖 사기꾼들을 잡아내는 일이 전문이었는데 그때 익혔던 조사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서아야, 네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것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건 아니에요. 서아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박태민이랑 데이트 비용 결제한 거 영수증 내가 다 확보했어.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지혜 씨는 서아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이 정보까지 전부 알아낸 상태였어요. 서아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었죠. 서아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지혜 씨의 목소리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박태민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꽁꽁 얼어붙은 집안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태민 씨도 왔네. 잘 됐구나. 지혜 씨가 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민 씨도 서아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태민 씨가 서아한테 돈 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태민 씨 회사에도 내가 이미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기혼인 직원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박태민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태민 씨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박태민은 그 말을 듣고 독이 오른 눈으로 서아를 째려봤어요. 최서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어머님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냐고. 박태민과 서아가 서로를 의심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봤죠. 이것 또한 지혜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를 물어뜯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태민 씨,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태민은 점점 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서아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원망스럽게 쳐다봤죠. 지혜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서아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주마. 하지만 서아는 도끼 서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꾸나. 지혜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박태민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아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머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혼자 남겨진 서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믿었던 박태민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태민 씨,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서아가 울면서 박태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지혜 씨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면서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네가 우리 현우에게 줬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느껴보렴. 다음 날부터 지혜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먼저 서아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최서아 씨라는 직원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며칠 후 서아는 회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서아는 집에 돌아와서 지혜 씨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내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지혜 씨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서아야,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서아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혜 씨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서아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서아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태민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었죠. 태민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서아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박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좀 알겠니? 어머니가 태민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그냥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박태민이라는 사람이 네가 어려워지니까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간 거지. 내가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서아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를 받고 있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지.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혜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죠. 지혜 씨는 서아가 현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담아서요. 서아야, 아마 내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현우한테 저지른 짓들 전부 다 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거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란다.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취하? 내가 왜? 네가 우리 현우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지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우 오빠한테 제가 꼭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지혜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었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으로 내몰고 직장에 거짓 탄원서를 돌리고 뻔뻔하게 위자료까지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서아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현우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현우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지혜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괴롭혔는데 어느 미친놈이 내 전화를 받겠니? 서아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지혜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야,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지혜 씨의 그 말을 들은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지혜 씨는 무너져 내린 서아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준 상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몇 배, 몇십 배로 되돌려주고 말겠어? 며칠 후 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박태민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죠. 서아는 집에서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지냈어요. 지혜 씨는 그런 서아를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서아야,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겠구나. 지혜 씨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어머니, 서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구할 거니?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지혜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서아야,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현우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어떻게 만났고 헤어졌는지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서아야, 내가 네 주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지혜 씨는 지난 몇 주간 서아의 과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쳤었어요. 서아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서아가 예전부터 남자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생 때 남자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한테 돈 빌리고 떼먹은 것까지 기록이 다 남아있더구나. 서아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전부 들통났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서아야,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지혜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서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현우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현우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현우네 엄마가 부자라니까 한번 잘 구슬려 봐야겠다고 말하고 다녔지? 네가 사준 진명이를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잖아. 그것도 증거가 다 있단다. 지혜 씨는 서아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 대화에는 서아가 현우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서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지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한겨울에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현우 직장에 가짜 탄원서나 돌리면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달라고? 서아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현우 오빠한테 사과할게요. 그때 지혜 씨는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가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네가 우리 현우에게 줬던 그 고통, 이제부터는 네가 똑같이 느껴봐야지. 서아는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죠. 지혜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아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린내였죠. 서아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하고 만 거였어요.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침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야, 이제야 네가 우리 현우에게 줬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겠구나. 서아는 자신의 꼴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온몸을 덜덜 떨며 흐느껴 울기만 했죠. 서아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 집이 아니야. 내 아들이었어. 이제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지혜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 씨는 창문 너머로 서아가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지혜 씨가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서아가 떠난 후 지혜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와 박태민의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아, 나갔어.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어서 돌아와. 아들, 현우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모든 게 다 해결됐어. 현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아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현우가 지혜 씨를 보며 나지막이 불렀어요. 현우야,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지혜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안도의 눈물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엄마가 내 아들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지혜 씨와 현우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혜 씨가 정성껏 준비한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현우야, 회사는 어떻게 됐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서아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것도 전부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지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젊을 때는 꽤나 억척스럽게 살았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이제야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식사를 마친 후 지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순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내 손으로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서아는 어떻게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그 아이 자신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게. 그날 밤 지혜 씨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끔찍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지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이 평범한 행복이었구나. 지혜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지혜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혜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네, 그래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지혜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다시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지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지혜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서화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직 따뜻한 가족의 온기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